자, 마지막 파트고요. 이제는 미래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CI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먼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2014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이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낯설죠. 이 단어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우리말로는 초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초월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뭘 뛰어넘느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배우 조니 뎁인데요. 이 조니 뎁이 영화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조니 뎁의 뇌를 다운로드 받아서 슈퍼컴퓨터에 업로드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예쁜 꼬마 손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이제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쁜 꼬마 손충은 몸 길이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선충입니다. 근데 얘가 몸이 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 실험할 때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의 과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많이 한 그런 선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충 사실 많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뭐 따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하니까 이름이라도 예쁘게 붙여주자라고 해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예쁜 이름을 붙여줬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세요. 저기 학명이 C 엘레강스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엘레강트한 그런 이름을 붙여줬죠.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은 상당히 특이하게요. 이 몸에 있는 신경세포의 개수가 개체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사람은 개체가 다 다르거든요. 얘 몸 안에는 신경세포가 정확하게 302개가 있습니다. 이 302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연결이 총 한 8,0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신경세포의 수가 다 똑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뭘 했냐면요, 연결성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지도. 이런 네트워크의 지도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커넥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연결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넥티버티, 그 다음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할 때 그 지놈하고 커넥티버티 지놈을 합성을 해서 커넥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뇌의 연결성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뇌의 구조적인 연결성 지도는 알 수가 있지만 이 각각이 얼마나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 강도 정보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류가 수많은 과학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연결 강도를 알아내 봤거든요. 알아낸 다음에 얘가 실제로 만약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만약 움직인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왼쪽에 실제로 움직이는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떤 생명체의 연결성 지도 정보를 완벽하게 알 수 있으면 이 개체를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성 정보를 다 알아내서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우리를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커넥텀 정보를 레고 로봇에다가 한번 이식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고 로봇에다가 전혀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레고 로봇이 그냥 커넥텀의 정보만 가지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고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장애물에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뒤로 빠져서 방향을 틀기도 하고요, 앞에 먹이 센서라는 걸 달아놓으면 먹이가 있는 방향으로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은 지금 현재 예쁜 꼬마 선충인 겁니다. 그렇죠? 예쁜 꼬마 선충이 로봇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이런 우리의 어떤 뇌를 컴퓨터에다 업로드하는 것도 먼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에 또 어떤 재미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있냐면요, 우리가 결국은 자연적인 인공신경망과 자연적인 신경망과 인공신경망을 연결을 하는 게 다음 세기의 뇌의 연구의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뇌에다가 막 전선을 막 붙여가지고 이거를 막 AI하고 연결을 하고 이런 실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인공적으로 미니 뇌를 만듭니다. 우리가 신경세포를 줄기세포에서부터 우리가 분할을 시켜가지고 얘를 배양을 해서, 그래서 인공적인 살아있는 신경망을 만드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얘를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인공지능하고 연결을 하는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가노이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기 전에 우리가 2차원적으로 먼저 만들어서 실험을 사람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신경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신호를 읽어드리기도 하고 신경세포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세포를 배양을 했어요. 여기다 배양을 하면은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시냅스를 이렇게 통해서 연결이 다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게임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이 게임 무슨 게임이냐면요, 여러분 탁구 게임이에요. 여기 하얀색 공이 이렇게 막 날아오는데 여기 있는 하얀색 발을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여가지고 공을 맞춰서 반대편 쪽으로 보내는 퐁이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자, 근데 이 게임을 어떻게 이제 연결을 했냐 하면요, 이 공하고 바하고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여기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알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아래쪽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영역이 있고 위쪽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영역이 있는데, 아래쪽 화살표에서 측정되는 신경세포의 신호가 위쪽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영역의 신경세포의 활동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되면 얘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 방향이 더 크게 측정이 되면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얘가 계속해서 막 실패를 하는 거죠. 못 맞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못 맞히면 얘한테 벌칙을 줬습니다. 어떤 벌칙을 줬냐면요, 살아있는 신경망이 가장 싫어하는 벌칙이 뭐냐면요, 예측하지 못하는 자극이 들어올 때입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강력한 전기 자극을 빵 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그게 너무 싫으니까 스스로 내부적으로 막 학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 공을 맞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얘가 플레이를 하는데 사람만큼 플레이를 해요. 얘가 막 옮겨 다니면서 공을 맞춰가지고 반대쪽으로 막 보냅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오가노이드 지능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예쁜 꼬마 선충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그런 인공적으로 만든 배양한 신경망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신경망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뇌에 이런 브레인 칩을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사실은 이게 뇌의 정보를 읽어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걱정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깥에서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뇌를 어떤 조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병사의 좀 이 사람이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뇌를 자극을 하는 마이크로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 사실 슈퍼솔저를 만드는데 악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슈퍼솔저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두려움이 없는 병사가 가장 슈퍼솔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위인 편도체라는 부위에 브레인칩을 삽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쪽을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키면 전기 자극을 가해서, 그러면 슈퍼솔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스키 점프 선수들에게 이런 뇌 자극을 가했더니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기록이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사이클 선수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똑같은 거리를 사이클을 타도 피로감을 덜 느낀다거나,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계속해서 뭐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기억 능력을 강화하는 브레인 칩이라든가 수학 계산 능력을 강화하는 브레인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란 걸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 이런 칩을 삽입을 해서 전기장을 가해가지고 아니면 더 작은 노력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원하는 걸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불평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강화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상상을 더 발휘해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 삼성 칩을 집어넣느냐 애플 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의 능력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는 머릿속에 칩을 집어넣고 싶지 않은데도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열고 머리에다 칩을 집어넣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암울한 미래를 그린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등장하는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일까요? 지금은 없는 기계입니다. 이게 1940년대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기계라고 하고요. 기계의 이름은 플루오로스코피라고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같은 이름을 가진 기계가 있는데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기계는 아니에요. 자, 이게 뭐 하는 기계냐면요. 이 기계 안에다 발을 딱 집어넣고요. 엑스레이를 쏴가지고 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치수를 재가지고 맞춤형 신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좋은 기술인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엑스레이, 방사선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쪼이는 방사선 양의 1000배, 2000배의 강력한 방사능을 쪼여가지고 발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거를 찍다가 백혈병이라든가 암에 걸려서 죽어갔겠죠. 자,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뭘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새로운 기술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어떤 부작용의 발생을 막는 거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뇌공학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좋은 목적으로,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과 감시의 이런 뭔가 그런 눈초리를 이제 보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뇌공학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1903년 10월 9일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의 일부입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만 수학자들과 기술자들이 100만 년 아니 1000만 년 정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오고 정확히 2개월 9일이 지난 1903년 12월 17일에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홀을 날렸습니다. 자, 우리가 2개월 뒤에 일어난 일도 예측을 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사실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3년 뒤, 4년 뒤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게 될 그런 미래에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뇌공학자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